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 누가 그 죽였다고 그러지 진심으로 자살했다고 했습니까?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했어요. 물론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임명했죠. 이 후임 국방장관이 무슨 결정을 하냐? 차우세스쿠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진압군을 다 병영으로 복귀하라고. 병영으로 복귀하라고. 근데 사실은 진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우세스쿠 국방은 뭐라고 하느냐? 이 인민공전으로 지휘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피신하시오. 그래서 22일 12시에 그 옥상에서 차우세스쿠하고 그 부인하고 몇 사람 한 4명이 탄 헬리콥터가 떠나는 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럼 국방장관이 사실은 사보타지한 거죠. 국방장관이, 믿었던 국방장관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차피 죽는 거다. 혁명 시위대한테 죽든지 아니면 차우세스쿠 손에 죽는다. 고민하던 끝에 이런 결정적인 사보타지를 했다. 그러니까 피신시켜버린 게 도박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가다가 어떻게 됐냐. 중간에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서 강제 창국당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급조된 재판이 군사재판이니까 1심이지. 그러니까 차우세스쿠하고 부인이 증언을 거부합니다. 나는 국회에서만 증언하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검사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약을 올리면 또 무슨 대답을 하고 하는데 그 재판한 비디오도 나와 있고 재판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차우세스쿠가 잘못한 것을 기소장을 막 낭독을 하고 하는데 요게 가만히 읽어보면 또 김정일에 대한 기소장 같아요. 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요 김정일이가 아마 차우세스쿠처럼 법정에 서면 딱 요렇게 왜 굶게 죽였느냐? 왜 고아들을 공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병원에 가보면 의약품도 없고 말이야. 우리는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고 이런 데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금으로 만든 접시에 호합판으로 살았지 않느냐? 이런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해가지고 딱 끌어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했어요. 공수부대가 사살했는데 누가 쏠 사람 없나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서로 쏠라고 아마 그 수십 방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에 막 나오고 25일입니다. 그게 1989년 12월 25일.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는 죽은 사람이 사실은 한 19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우세스쿠에 충성하는 군대하고 반대하는 군대가 서로 막 섞여가지고 부카레스트에서 공항 근방에서 서로 내전을 했어요. 한 2, 3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한 900명이 죽은 거 그래요. 그러다가 구국전선이라는 임시정부가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그게 끝났어요. 구국정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레스쿠라는 사람인데요. 일레스쿠라는 사람은 한때 차우세스쿠의 후계자로 지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견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무슨 임세소 소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급조를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해 있었겠죠. 그래서 주로 공산당, 뭐 급조하면은 그 모이는 사람들 다 공산당원 아니겠어요? 공산당원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공산당원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됐습니다. 일레스쿠라는 사람이. 그 뒤에 이분이 루마니아 대통령을 3분인가 했어요. 3분하고 루마니아를 그래서 이 정도로 안정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즉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때는 반드시 외부 반대 세력이 집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집권을 합니다. 공산당이 바뀔 때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집권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딱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바웬사, 폴란드. 그 사람 공산당은 아니죠. 자유노조.
그걸 빼고는 전부 다 공산당 안에서 개혁 세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합니다. 그럼 북한도 딱 그래 되겠네. 북한에 김정일이가 차우세스쿠 꼴이 되면은 누가 집권을 할 거냐? 지금 아마 우리 이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거예요. 장성택이든지 뭐 오경렬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서 김정일을 배신하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 들어와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김정일 주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김정일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을 많이 오경렬이라는 사람하고 장성택. 오경렬은 공군사령관 출신이고 나이가 70대 후반, 장성택은 몇 살이야? 한 70쯤 됐죠. 김정일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 중에서 오경렬이가 더 실권자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군부를 잡고 있다. 그럼 김정은이라는 사람, 요새 한국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김정은은 북한에 없어요. 없다는 말은 그 사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당 간부 중에서도 김정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로서는 완전한 오보입니다. 소설입니다. 또 지금은 북한이 후계체제가 들었을 입장이 아니라 후계체제는 언제 되느냐? 정권이 안정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세습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김정일이가 위험한데 여기서 무슨 후계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분열을 일으킬 그런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3대 세습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후계체제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북한의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차우세스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는 1989년쯤 되면 불안해가지고 차우세스쿠가 처형되는 장면을 많이 틀었다고 합니다. 북한 간부들한테. 저런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런 꼴을 안 당하려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중간하게 풀어져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결심을 하고 동시에 핵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핵개발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를 하고 무지막지한 탄압으로서 한다. 그래서 89년부터 2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일의 목표가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성공할 거냐? 이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효용이 다 끝났다. 그래서 북한에서 소요 사태가 나면 그게 아주 급속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소요는 누가 일으키느냐? 북한 사람들이 일으키죠. 우리가 들어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작용을 해야죠. 빌어보내는 것도 그 중에 작용 중에서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정부는 뭘 하고 국회는 뭘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 행동 지침을 우리가